안녕하세요. 바리스타 허태욱입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로스팅 머신 및 방법, 블렌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스팅 머신의 분류, 로스팅의 열원. 네, 로스팅의 사용 연료는 가스와 전기, 기타 연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로 가스가 사용되나 가정용 로스팅 머신은 전기를 연원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열 전달 방식에 따른 로스팅 머신 분류. 로스팅 머신은 열 전달 방식, 전도, 대류, 복사에 따라 직화식과 열풍식, 반열풍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직화식은 주로 전도열을 사용하며 열풍식은 대류, 반열풍식은 전도열과 대류열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로스팅 머신의 구성 및 로스팅 방식. 로스팅 머신의 종류는 직화식, 열풍식, 반열풍식에 관계없이 모두 드럼과 버너, 쿨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드럼에 생두를 넣고 모터로 회전시켜 교반 장치로 교반하면서 버너로 열을 가해 로스팅을 진행한 후 쿨러에서 냉각을 하는 방식으로 로스팅이 진행이 됩니다. 로스팅 머신의 종류에 따라 로스팅 방식을 간략히 보면 직화식은 드럼 내부의 생두에 버너로 직접 열을 가하는 방식에 해당하고 열풍식은 버너를 드럼과 분리된 장소에 설치하여 열을 만든 후 그 열을 바람을 통해 드럼 내부로 보내 로스팅하는 방식이다. 반열풍식은 직화식과 열풍식을 절충한 방식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자, 여기가 이제 드럼입니다. 그리고 열원이 있죠. 그래서 드럼 밑에서 바로 열을 주면서 여기서 커피콩이 이렇게 뽑힐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커피콩이 여기 드럼 내부에서 이 벽면에 부딪히면서 열을 받으면은 그 주변에 있던 생두로 열을 복사 하면서 그렇게 커피콩이 뽑혀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풍식 같은 경우는 열원을 뒤쪽에서 만들어서 그 바람을 이렇게 쐬주면서 이 드럼 안쪽으로 그 뜨거운 바람이 쑥 들어가게끔 하면서 커피콩이 뽑기는 거고요. 그리고 반열풍식 같은 경우는 드럼 바깥쪽에 열원을 만들어 주긴 하는데 여기서도 바람을 하면서 바람을 쐬주면서 드럼 내부로 들어가면서 커피콩이 뽑히기도 하고 드럼 자체에서 커피콩이 부딪히면서도 그 커피콩이 로스팅이 되는 그런 포인트를 찾는 것을 반열풍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도열. 물체끼리 직접 접촉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것을 전도열이라고 합니다. 로스팅을 할 때 뜨거워진 드럼 겉면이 생두에 열을 전달하고 뜨거워진 생두는 다른 생두에게 또 열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미지에서도 표현했듯이 접촉면으로만 열이 이동하는 전도열은 온도가 많이 높은 경우에는 생두 표면만 타버리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직화식이죠. 직화식. 그래서 드럼 겉면이 있으면은 밑에서 열원이 드럼 겉면을 이제 뜨겁게 달궈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생두에 딱 열이 맞닥뜨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생두로 다 열을 복사를 해주면서 커피콩이 뽑히는 것을 전도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대류열. 기체나 액체처럼 유독성을 갖고 있는 유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열 전달을 대류열이라고 합니다. 로스팅에서 대류열은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의 순환이 아니라 배기팬을 이용해 바람을 일으켜 강제적으로 대류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뜨거워진 공기는 배기팬에 의해 순환되고 생두의 거의 모든 부분에 고루 접촉을 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류열 같은 경우는 이제 열원을 만들어서 뜨거운 열을 이제 바람을 통해서 그 뜨거운 바람을 드럼 안쪽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커피콩이 그래도 골고루 익힐 수가 있어서 좋은 장점을 갖고 있고요. 아까 직화식 같은 경우는 드럼 내부에서 그 커피콩이 부딪히는 부분만 커피콩이 탈 수 있는 약간 그런 단점이 있는데
네, 이런 열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뜨거운 바람이 커피콩 전체에 이제 맞닥뜨리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로스팅을 할 때 균일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복사열. 열원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매개 물질을 거치지 않고 열이 전달되는 것을 복사열이라고 합니다. 전도열과 대류열에 비해서 열 전달 속도가 가장 빠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사열을 직접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열원과 드럼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로스팅 머신에서는 생두가 이런 복사열 영향을 열량을 받을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열원이 있고 드럼 겉면과 약간 좀 거리를 두죠. 그리고 바람도 들어오면서 이제 반열풍식에 해당을 하고 있고요. 로스팅 머신의 종류, 직화식, 구조 및 특징. 드럼과 버너, 배연 장치가 부착된 비교적 소형의 로스팅 머신으로 드럼을 모터로 회전시켜 버너의 불꽃으로 직접 가열을 함. 드럼에 뚫려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화력이 콩에 직접 닿아 열기를 생두에 직접 전달하며 열은 생두의 외부 조직에서 내부 조직으로 전달이 됨. 가스 압력계로 화력을 조절할 수 있으며 댐퍼 계퍼로 배연과 습기 열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음. 커피 전용 로스팅 머신으로는 직화식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며 대표적인 직화식 머신으로는 후지 로얄이 있음. 그래서 저희 집에 로스팅 기기가 없어도 커피콩을 볶을 수 있는 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후라이팬 같은 데나 아니면은 그 채 같은 데에다가도 이렇게 체에다가 생두를 넣고 뜨거운 열에 이렇게 볶을 때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게 약간 직화식이죠. 그다음에 장점 및 단점. 생두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화력 조절과 댐퍼 조절이 가능하며 로스팅되는 생두의 온도가 온도계에 나타나 로스팅 포인트 조절이 용이함. 댐퍼의 미세한 조작으로 맛을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으므로 개성 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음. 단종 블렌딩에 적합. 블렌딩이라는 것을 이제 이 챕터에서 뒤쪽에 내용이 나올 건데 생두나 생두를 섞어가지고 아니면 원두나 원두를 섞어가지고 새로운 맛과 향을 창조해내는 것을 블렌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종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종을 단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드럼의 두께가 얇아 예열 시간이 반열풍식보다 짧음. 드럼 내부의 열량 조절이 어렵고 강한 불꽃이 드럼에 직접 닿을 수 있어 타기 쉬움. CT 로스팅 이하의 로스팅 포인트에서는 탄맛이 나기 쉬움. 강한 화력으로 인해 단시간 로스팅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댐퍼 조작도 복잡함. 그 다음 실내 온도와 공기 흐름, 외부 날씨, 환기 여부 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함. 생두의 수분 제거가 비교적 어려워 수분 함량이 많은 뉴클럽에서는 떫은 맛이나 아린 맛이 날 수 있음. 그 다음 생두 팽창 정도는 열풍식과 반열풍식에 비해 떨어짐. 그 다음에 로스팅 머신의 종류, 열풍식 머신의 구조 및 특징. 드럼을 가열해 드럼에서 콩으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버너로 뜨거워진 열풍을 드럼 안에 강제로 보내 로스팅하는 방식. 공기가 깨끗한 상태에서 로스팅해야 향미에 좋은 영향을 주는 물질을 많이 생성시키고 나쁜 영향을 주는 물질을 생성하지 않음. 그래서 아무래도 뜨거운 바람을 그 뜨거워진 열원에서 이제 바람을 쭉 보내주면서 드럼 내부에서 커피콩을 볶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좀 환경이나 그런 게 좀 중요하겠죠. 그 다음 로스팅 머신의 종류, 열풍식 머신, 장점 및 단점. 열풍으로 로스팅함으로 생두의 수분이 급속히 빠져나가 짧은 시간에 매우 균일하게 로스팅이 가능. 로스팅 시간이 직화식보다는 훨씬 짧고요. 열풍 재순환 시스템을 도입해 로스팅했던 공기를 재사용함으로써 가스비 절감이 가능함. 짧은 시간에 로스팅한 커피는 향은 좋으나 맛이 나쁠 수 있고 오랜 시간 로스팅한 커피는 맛은 좋으나 향이 떨어질 수 있음. 생두의 맛과 향이 교차하는 적절한 시간에 로스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상업용의 경우 가격이 비싸 널리 사용되지 않지만 가정용 로스터에는 간이 열풍식이 많이 사용되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반열풍식 머신 구조 및 특징. 드럼의 아래에 있는 버너로 드럼을 가열하면서 동시에 생성된 열풍을 드럼 내부로 전달하여 로스팅하는 방식. 기본적 구조는 직화식과 비슷하다. 버너의 불꽃이 직접 드럼에 닿지 않음. 직화식과 열풍식의 장점을 모두 가지며 직화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결점이 적고 합리적인 방식이며 소형부터 공장용 대형 머신까지 설계 가능함. 결점이라는 것은 디펙트 빈. 그래서 커피퐁을 볶을 때도 로스팅이 균일하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균일하게 되지 않았으면은 그것도 결점이겠죠. 장점 및 단점. 외부의 영향을 덜 받음으로 화력 조절기를 통해 필요한 열량 조절이 가능함. 일정하고 균일한 열량 공급을 통해 원두를 균일하게 팽창시키고 콩의 색깔 등 변화가 일정하며 균일한 맛과 향을 표현할 수 있음. 초기 흡열 반응 시간이 비교적 길어 필요한 열량을 충분히 받아들인 후 반응할 수 있어 안정적인 커피의 맛과 향을 얻을 수 있음. 열의 통풍이 잘 되므로 수분 함량이 많은 뉴크롭도 쉽게 로스팅할 수 있음. 드럼의 철판이 두툼해 화력을 높여도 잘 타지 않으며 탄맛이나 나쁜 쓴맛의 스모키 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음. 그래서 드럼의 철판이 이제 두껍기 때문에 직화식은 바로 그 열이 콩이 닿기 때문에 타면서 커피콩이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여기 반열풍식 같은 경우는 드럼의 철판이 이제 두툼해서 화력을 높여도 커피콩이 그렇게 쉽게 잘 타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탄맛이나 나쁜 쓴맛의 스모키 향도 잘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요. 직화식보다 천천히 예열해 주어야 하며 예열 시간이 충분치 않으면 원두 조직 팽창이 균일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음. 고가이며 직화식보다 개성 있는 커피 맛을 표현하기가 어려움. 버너가 깨끗하게 연소하지 않으면 이상적인 로스팅이 곤란합니다. 그 다음 로스팅 머신, 로스터기의 구조. 로스팅 머신의 경우 드럼식 머신이 주로 사용되며 용량은 드럼에 투입되어 한 번에 로스팅할 수 있는 생두의 중량으로 표시를 합니다. 주요 구조 부품에는 드럼, 호퍼, 버너, 쿨러, 모터, 샘플러, 댐퍼, 사이클론 등이 있다. 샘플러를 통해 로스팅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댐퍼의 개폐를 통해 내부의 공기 흐름과 열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사이클론을 통해 로스팅 시 발생하는 연기를 원활하게 방출할 수 있다. 주요 부품별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퍼, 투입구. 계량한 생두를 투입하거나 담아두는 부분으로 주로 깔때기 모양의 통용기 형태를 띠고 있다. 마개가 있어 생두를 미리 넣고 예열 온도가 될 때까지 대기할 수 있다. 투입 전에 너무 오래 두면 생두가 건조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온도가 되면 바로 투입하는 것이 좋다. 호퍼는 일체형과 분리형이 있으며 분리형의 경우 호퍼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퍼라는 것은 내가 로스팅 머신 드럼 안쪽으로 생두를 넣을 때 사용하는 것을 호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드럼. 호퍼를 통하여 투입된 콩이 들어가는 곳으로 로스팅 머신의 용량은 드럼에 들어가는 양을 말을 합니다. 드럼이 회전하면서 내부의 콩이 같이 돌아가는데 콩을 균일하게 섞을 수 있는 드럼 내부에 교반 날개와 화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적당한 회전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드럼 내부에서 이제 생두가 로스팅이 되겠죠. 그래서 드럼 내부로 생두를 집어넣고 그 드럼이 이렇게 돌면서 골고루 커피콩이 뽑힐 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샘플러. 로스팅하는 중간에 드럼으로부터 콩을 꺼내 볼 수 있는 기구로 트라이어라고도 한다. 적절한 시기에 샘플러를 통하여 콩을 꺼내 봄으로써 콩의 형태나 색깔, 향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드럼 내부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스팅이 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샘플러를 통해서 그 안쪽에 있는 로스팅 되고 있는 원두를 꺼내서 지금 로스팅 포인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 색깔로 구분을 해보고
그 다음에 향을 맡으면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가 됐다. 그러면 이제 바로 로스팅을 종료를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 모터. 드럼의 회전수에 관여하는 부분으로 모터의 회전수를 조절함으로써 콩의 열량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로스팅이 끝난 후 쿨러에서 콩을 냉각시키게 되는데 냉각팬을 회전시키는 것도 모터의 역할이다. 네. 그래서 모터라는 것은 드럼을 돌릴 때도 모터가 사용이 되고요. 그 드럼 내부에서 다 로스팅이 된 커피콩을 꺼내서 식혀주는 냉각팬에서도 그 쿨러를 돌리는 것을 모터가 해주고 있고요. 쿨러, 냉각기. 배출구에서 나온 콩들이 둥근 채반 형태의 통에 담기면 쿨링 팬에 의해 유입된 외부 공기로 인하여 팬 위에 콩을 식힐 수 있다. 로스팅이 끝난 후 냉각을 신속히 해주지 않으면 열로 인하여 원하는 로스팅 포인트보다 더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네. 그래서 로스팅을 할 때 내가 원하는 포인트가 되면은 그 콩을 빨리 꺼내서 식혀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커피콩 내부에 있는 열로 인해서 내가 생각한 로스팅 포인트보다 훨씬 더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 배출구. 로스팅이 끝난 콩을 빼내기 위한 부분으로 손잡이를 들어 올리면 뚜껑이 열려 콩이 쏟아져 나온다. 네. 그래서 드럼 내부에서 지금 로스팅이 되고 있는 콩들을 내가 배출구를 이렇게 열어주면은 쑥 쏟아져 나오겠죠. 네. 그게 이제 냉각 팬으로 떨어지면서 축축축축 시원하게 커피콩을 식혀주는 거고요. 그 다음 댐퍼. 드럼과 연통 사이를 개폐하는 장치로 로스팅 시 드럼과 실린더 내부의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댐퍼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드럼 내부의 산소 등 공기 흐름 조절, 산소의 공급 및 배기량 등을 조절을 함. 드럼 내부의 열량 조절, 댐퍼를 열면 열이 드럼 내부를 통과하며 열을 공급을 함. 드럼 내부의 매연, 연기와 먼지 등과 은피, 실버 스킨을 배출을 하고요. 댐퍼 개폐를 통해 향미의 조절, 로스팅 중간 발생하는 향을 콩에 담거나 날려버림. 그래서 로스팅을 하는 동안에 댐퍼를 이제 잘 조절을 해주면서 충분히 커피콩의 맛과 향이 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너, 화력. 노즐을 통해서 열을 공급하는 장치로 로스팅 용량이 커질수록 버너의 용량도 증가를 합니다. 가스식의 경우 별도의 버너가 부착되어 있으며 사용하는 가스, LPG, LNG 등에 따라 노즐의 모양이 차이가 있다. 전기식의 경우 할로겐 램프가 부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론, 집진기. 로스팅 중에 발생하는 실버 스킨이나 가루 등의 먼지, 체프가 연통을 통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모으는 장치를 말한다. 가벼운 것은 배출하고 무거운 것은 모으는 장치, 사이클론 집진기 내부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주어야 벽에 이물질이 쌓여 통로가 막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스터기가 있죠. 로스터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카페에서도 참 로스팅 카페가 정말 많아요. 로스팅 카페가 정말 많은데 일반적으로 카페는 1층에 거의 대부분 위치를 하고 있죠. 1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1층에는 이제 상가가 있고 2층, 3층, 4층에는 이제 주거 형태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빌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들은 얘기인데 거의 대부분 사람이 커피콩을 볶는 그 향기를 아마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향기를 이제 너무나도 맡으면은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로스팅을 하면서 그 커피콩을 볶는 그 냄새나 향을 이제 바깥으로 배출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1층에서 빼버리면 2층, 3층, 4층에 있는 사람들도 그 향을 이제 맡겠죠. 네, 그래가지고 그게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 이제 향을 빼내는 그 배출구를 이제 건물 옥상까지 이렇게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로스팅 기계를 놓을 때도 그런 것들을 한번 주의를 해서 2층, 3층, 4층 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밑에서 이렇게 커피콩을 볶는데 로스팅 머신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 냄새가 불쾌하거나 싫지는 않으세요? 뭔가 이런 식으로 좀 동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사업하실 때 그 중간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로스팅 호퍼 개폐기
호퍼 안쪽으로 이렇게 생도를 집어넣죠. 생도를 집어넣으면서 드럼 내부로 생도가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이제 로스팅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댐퍼가 있고, 네, 확인봉이 있습니다. 확인봉으로 내가 드럼 내부에서 커피콩이 로스팅하는 동안에 꺼내가지고 그 로스팅 포인트와 향을 맡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로스팅하는 동안에 이 배출구를 이렇게 열어버리면은 이쪽으로 원두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냉각 팬에서 그 커피콩을 네, 차가운 바람을 쐬주면서 식혀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네, 호퍼, 드럼, 배출구, 안쪽에 쿨러 여기로 생도가 떨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화력, 사이클론, 모터 이렇게 있습니다. 로스팅의 방법. 로스팅 방법은 로스팅을 할 때 온도와 시간에 따라 저온 장시간 로스팅과 고온 단시간 로스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좋은 장시간 로스팅은 열량을 적게 공급하면서 긴 시간 동안 로스팅하는 방법이며 고온 단시간 로스팅은 열량을 많이 공급하면서 짧은 시간에 로스팅하는 방법입니다. 네, 저온 장시간 로스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직화식 로스팅 머신에서 화력을 억제하면서 15에서 30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로스팅하는 방법으로 주로 원두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일정한 로스팅을 할 때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로 원두의 내부까지 열을 오래 침투시키기 때문에 콩이 잘 부풀고 주름이 잘 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신맛은 약하나 비교적 원두의 쓴맛이 잘 나며 중후함이 강하고 향기가 풍부한 방법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로스팅을 낮은 온도로 오랫동안 볶기 때문에 신맛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고 쓴맛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무겁고 중후한 그런 향기가 풍부한 방법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온 단시간 로스팅. 열풍식 로스팅 머신에서 열풍을 통해 로스팅 시간을 2에서 3분 정도로 짧게 하는 방법이다. 이 로스팅 방법은 열풍으로 배전이 이루어져 콩이 빨리 익을 수 있고 배전 시간이 짧아 향기 성분이 날리지 않고 유지될 수 있으며 신맛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상대적으로 유기산 손실이 적어 신맛은 좋지만 쓴맛은 약해지고 중후함과 향기가 부족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맛이 좀 두드러진 그런 커피 맛을 좋아한다. 그럴 경우에는 고온 단시간 로스팅을 하는 게 조금 더 내 입맛에 맞는 커피를 만나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간 로스팅. 저온 장시간 로스팅과 고온 단시간 로스팅을 혼용한 것으로 콩을 투입해 서서히 탈수를 진행한다. 라이트 렐로우 시점부터 열풍을 공급해 1차 크랙까지 콩을 빨리 익히는 방법입니다. 라이트 렐로우 시점이라는 것은 로스팅을 할 때 생두 콩의 원두 콩의 색깔을 보면서 그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 크랙은 로스팅이 진행이 되면서 그 열이 발산되면서 터지는 것을 크랙이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워봤었습니다. 그 다음 더블 로스팅. 두 번에 걸쳐 원두를 볶는 방법, 즉 1차 크랙 전후로 원두를 배출해 식힌 다음 다시 로스팅 머신에 투입해 원하는 포인트까지 로스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차 크랙 전후로 원두를 배출을 해서 커피콩을 식혀주고 다시 호퍼로 그 원두를 집어넣어서 다시 한 번 더 로스팅을 하는 거죠. 그 다음 혼합 로스팅. 두 가지 이상의 생두를 혼합해 한꺼번에 로스팅하는 방법이다. 생두 상태에서 혼합되므로 각 생두의 수분 함량과 밀도, 크기 등을 잘 살펴야 일정한 로스팅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 크기, 수분 함량을 생두가 거의 비슷해야 볶일 때도 거의 비슷하게 볶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혼합 로스팅을 할 때는 두 생두가 그렇게 밀도나 수분 함량이 그렇게 다르지 않는 생두로 로스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로스팅의 순서, 사전 준비. 로스팅할 때 생두를 계량하여 준비하며 로스팅 머신의 덮개와 배출구, 댐퍼를 닫는다. 로스팅을 하기 전에 생두를 핸드픽하여 결점들을 미리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로스팅 하기 전에 생두 상태의
쫙 펼친 다음에 결점도가 있나 없나 눈으로 확인해서 그 생두를 골라내 주셔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예열. 먼저 로스팅 머신의 전원을 켠 후 드럼과 사이클론 송풍기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다음으로 연료를 공급한 후 점화하며 분 단위로 로스팅 머신의 내부 온도를 확인을 합니다. 처음부터 강한 화력으로 예열하지 않도록 주의를 합니다. 그 다음 투입. 계량한 생두를 투입하며 투입 온도는 생산지별 생두의 특성과 생두 투입량 등에 맞추어 화력을 조절하여 설정한다. 댐퍼를 적당히 열어 열량을 서서히 공급을 합니다. 그 다음 라이트 렐로우 시점. 댐퍼를 완전히 열어 충분한 열량을 공급하며 화력을 낮추지 않고 유지를 한다. 이 상태에서 원두의 색과 향의 변화를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 1차 크랙 시점. 열량을 유지하거나 반으로 줄이며 완전히 열린 댐퍼를 반 정도 닫아 공기 흐름과 열량을 조절한다. 이 시점은 발열 반응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원두의 특성에 따른 미세한 열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2차 크랙 시점. 배출 포인트를 설정한다. 강배전의 경우 열량을 조금 높여주며 확인봉으로 원두의 부품 정도와 색깔을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강배전이라는 것은 로스팅을 할 때 내가 포인트를 강하게 오랫동안 볶았다는 것을 강배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배전, 중배전, 강배전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로스팅을 하실 때 처음에는 점차 서서히 익어가는데 어느 2차 크랙 시점 이후부터는 갑자기 커피콩에 오일이 생기면서 급속도로 커피콩이 타기 시작하니까 그 시점에서는 충분히 열량 조절을 해주시면서 로스팅 포인트를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팅의 순서, 배출 및 쿨링. 원두를 배출하기 전 쿨러를 가동시키며 교반기가 없을 경우 원두를 저어주며 쿨링을 시작한다. 그 다음에 선별. 쿨링이 완료된 원두에서 결점두를 골라내고 이물질과 불량두, 과다, 과소, 로스팅 원두 등을 선별을 합니다. 네, 로스팅 하기 전에 한번 선별을 해주고 로스팅을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도 덜 익은 콩이 없나? 결점두가 없나? 네, 그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해서 또 빼주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네, 하나의 포장 상태로 들어가서 커피를 마실 때 그런 결점두들이 섞여 있으면은 맛과 향에 네, 민감하게 네, 반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블렌딩의 의미와 목적. 블렌딩의 의미. 블렌딩은 서로 특성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커피를 혼합하여 새로운 향미를 가진 커피를 만드는 것으로 상호 보완이 되는 커피를 혼합하여 맛과 향의 상승 효과를 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블렌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원산지별 커피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블렌딩을 하실 때는 각 나라별, 각 산지별 생두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보통 카페에서 음료를 만들 때 사용하는 원두는 거의 대부분 블렌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렌딩을 하지 않고 싱글빈으로 먹는 경우는 보통 핸드드립으로 싱글빈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어느 신맛 쪽이나 쓴맛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굉장히 좀 위험하겠죠. 그래서 신맛, 단맛, 쓴맛의 밸런스가 좋게끔 커피 맛을 추출을 해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두 개의 그라인더를 놓고 이쪽은 신맛이 좀 두드러진 커피, 이쪽은 쓴맛이 좀 두드러진 커피 그렇게 판매를 하면은 더더욱 좋겠지만은 내가 그런 여건이 안 되면은 신맛, 단맛, 쓴맛의 밸런스가 좋게끔 네, 커피를 내가 추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생두는 신맛이 좋은 생두다. 그러면은 이 신맛이 좋은 생두와 쓴맛이 좋은 생두를 두 개를 섞어 가지고 어, 로스팅을 하고 추출을 하면은 신맛과 쓴맛이 좋은 밸런스 좋은 그런 커피가 추출이 되겠죠. 그래서 블렌딩의 목적은 새로운 향미를 지닌 커피의 창조. 네, 향미라는 것은 커피의 향과 맛을 얘기를 하고요. 한 가지 원두가 지닌 맛의 단점을 보완, 극복, 네, 스트레이트 커피가 지닌 맛의 단순함을 보완해 균형 잡힌 맛을 창조를 함. 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생두를 다른 쪽의 생두와 혼합을 시켜가지고 두 개의 맛을 잘 어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일정 수준의 향미가 없는 경우 생두를 대체, 작황에 따른 맛과 향의 차이를 해소, 전체 생산 원가를 절감, 등급이 낮고 단가가 저렴한 생두를 섞어 생산 원가를 절감을 합니다. 스트레이트 커피. 스트레이트 커피는 한 국가에서 생산된 한 종류의 커피를 말하며 싱글 오리진이라고도 한다. 스트레이트 커피는 하와이안 코나와 콜롬비아 스프리모, 케냐 AA 등이 대표적이며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을 즐기는 목적으로 애용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먹는 거, 나는 신맛 좋아해. 나는 신맛을 먹을 거야. 그럴 때는 하나의 생두, 하나의 원두로 신맛이 두드러지게끔 커피를 추출해서 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 핸드드립으로 많이들 드시고 있고요. 블렌딩 준비. 이제 생산지별 생두의 특성 파악. 스트레이트 커피의 맛과 향을 확인하고 피크, 로스팅 포인트를 점검. 블렌딩 후의 맛과 향에 대해 점검해 배합 비율과 로스팅 포인트를 재설정. 그리고 블렌딩의 기본이 될 원두에 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블렌딩의 기본이 되는 원두 선정. 블렌딩의 기본이 될 원두를 찾는 방법에는 특정한 맛을 가진 커피를 기본으로 하는 방법과 특정한 맛을 살려주는 커피를 기본으로 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특정한 맛을 가진 커피를 기본으로 하는 경우 이 특징적인 맛을 잃지 않도록 나머지 커피를 마일드한 커피로 블렌딩을 해야 한다. 특정한 맛을 살려주는 커피에는 콜롬비아 스프리모, 브라질 산토스 넘버 2 등 튀지 않고 잔잔한 향의 커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팅 전 블렌딩과 이제 로스팅 후 블렌딩.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로스팅 전 블렌딩은 생두를 일정 비율로 혼합한 뒤 한 번에 로스팅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장점은 로스팅 과정에서 각각의 커피 맛을 중화시키면서 전체적으로 고른 색깔의 커피 원두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한꺼번에 생두 상태에서 이제 섞은 후 그 다음에 로스팅을 하기 때문에 로스팅을 하고 난 다음에 각각의 생두가 다 일정하게 이제 색깔이 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간편하고 일의 능률이 좋음. 그렇죠. 아무래도 한 번만 로스팅을 하기 때문에 일의 능률이 좋고, 이제 생두별 밀도와 함수율, 로스팅 포인트가 다르고 건조 방식에 따라 생두가 열을 품고 발산하는 정도도 달라 이를 맞추기 어려움의 단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로스팅 후 블렌딩은 단종별로 각각의 커피를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 로스팅한 후 혼합하는 방법. 커피마다 로스팅 포인트가 다르다는 점에서 유용하며 맛과 향의 상승 효과는 상대적으로 더 뛰어나죠. 그래서 각각의 생두가 최대한 각각의 생두가 가지고 있는 맛과 향을 최대한 살릴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원두 하나하나 볶아 혼합함으로 이의 능률이 떨어지며 로스팅 횟수가 많아짐. 원두 로스팅 정도가 달라 블렌딩된 커피의 색이 균일하지 않음. 그래서 각각의 생두를 다 따로 로스팅을 하고 그걸 이제 같이 섞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 로스팅 색깔이 각각 좀 다르다는 그런 단점은 있겠죠. 그 다음 사용상의 특징은 대형 로스터나 커피 업체는 BBR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 이외에는 색깔이 고르고 질 낮은 생두를 적당히 배합해 향미의 중화작용을 기대할 수 있으며 BAR 시 발생하는 원두 재고와 비효율성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임. 생두별로 밀도와 수분 함량의 차이, 로스팅 포인트 차이가 큰 경우 두 방식을 병행 방식이 사용되는데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BBR을 사용하고 차이가 큰 생두는 BAR을 사용해 혼합을 하고 있습니다. 블렌딩 원칙. 로스팅 전 생두 상태에서의 크기와 밀도, 수분 함량, 생산 연도, 가공법 등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배합에 따른 맛과 향을 확인하고 배합 비율을 조절하며 로스팅 포인트를 달리하여 맛과 향을 조절합니다. 기본이 되는 원두를 30% 이상 섞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섞으실 때 먼저 기본이 되는 생두나 원두는 딱 정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그 기본이 되는 것을 30% 이상 이제 배합 비율을 차지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향미를 지향하며 가급적 많은 사람의 기호에 맞는 배합을 찾는다. 네. 많은 사람의 기호. 네. 기호 식품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보다 좀 중간 정도로 예. 하셔야 조금 더 장사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향미의 커피끼리 블렌딩하면 전체적인 풍미가 저하되며 유사한 향미의 원두끼리 블렌딩하면 특색이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블렌딩을 하실 때도 그 배합 비율을 참 잘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섞는다고 해서 좋은 거는 정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블렌딩을 해서 로스팅을 해서 커피를 먹어봤는데 이게 너무 많은 원두를 블렌딩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뭔 맛이지? 특색이 없어요. 특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블렌딩을 하실 때 그런 배합 비율도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많은 수의 원두를 섞거나 맛이 좋은 스트레이트 커피 원두를 섞는다고 반드시 좋은 맛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로스팅 머신과 로스팅 머신 및 방법과 블렌딩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로스팅을 할 때도 내가 일정 비율로 생두를 섞어서 아니면 원두를 섞어서 네, 새로운 맛과 향을 창조를 해내 보는 게 어떤가 한번 싶네요. 네, 챕터 듣느라 수업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